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희수 논설위입니다. 오늘 그 볼라벤 그 태풍이 휘날쳐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주 소수의 그 희생자, 그리고 이재민 피해 정도만 남기고 다행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동 관련 문제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침 민주노총에서 내일이죠. 29일하고 31일 날 전국적인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동안 이제 6월 달 총파업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이달 전국 한 16개 정도 이제 지역에서 조그만 이제 농성 이런 걸 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31일에는 상경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대단히 집회를 갖는 모양입니다. 원래 28일부터 이제 31일까지 4일 동안 파업을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28일은 이제 쉬게 되고, 또 3일로 28, 29, 30, 31일 이렇게 3일 하려다가 그것도 이틀 줄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파업에 동조하는 노조들이 좀 없고, 특히 상경하는 이제 그 노조들이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서울역 올라오는 이제 인원이 3만 명, 5만 명 이 정도 될 거라니까 큰 규모죠. 지금 이제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민노총이 이제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또 민노총도 그 일정을 조정하고 줄이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고심이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총파업에서 내걸고 있는 게 크게 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조법을 포함한 이제 노동화법 재개정하자. 그다음에 정리해고와 정규직 철폐. 또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 KTX 민영화 저지. 이런 등등이 이제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KTX 민영화는 사실 올해 안 하기로 한 거고, 또 민영화가 아니라 이제 KTX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건데, 어차피 내년으로 한 거를 올해 할 것도 아닌데, 그걸 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그 입장이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긴박한 필요도 없는 총파업을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조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조법 주요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조 전임자 임금 이제 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타임오프,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이제 우리말로 우겨지는 거죠. 타임오프 제도, 또 복수노조 설립과 단체 교섭 창구 단일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노조 설립을 함과 동시에 단체 교섭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에 어떤 대표 노조가 이제 교섭을 창구를 다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먼저 볼 것 같으면 타임오프나 복수노조 설립, 또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 같은 거는 아주 어렵게 노사적인 합의가 돼가지고 2010년 7월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제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8월 말에 접어든 이제 지금에서 보면은 이제 불과 2년 사이에 상당히 정착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이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그러니까 타임오프제를 이제 도입한 이제 노조가 98.8%고, 그 규정은, 그러니까 노조인 몇 명인 경우에는 유급 전임자 수를 몇 명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 준수율은 99.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키고 있는 거죠. 또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는 이제 97.2%나 된다고 합니다. 이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에 다수 노조가 아무래도 이제 힘이 몰리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소수 노조의 그 교섭을 이제 다수 노조가 이제 대행하게 되는, 또는 어떤 이 다수 노조가 이루어지는 교섭 이 단체 협약 내용을
이제 같이 적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노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데 뭐 97%가 이제 그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 곧 그 단일 단체 교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더욱이나 그러니까 2010년 7월 이후에 그 급여를 받는 전임자 수가 한 30%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에 별 지장이 없다는 응답이 7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장이 있다는 응답도 이제 한 10몇 % 되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초의 그 예상 또는 우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요구사항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사내 하도급 또 파견 근로자들 문제죠.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근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왼쪽 바퀴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는데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단다. 그런데 급여나 이런 거는 차이가 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물론 큰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큰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 구조, 그러니까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 미달하는 임금은 이제 착취죠, 말하자면. 하지만 또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은 명백한 과잉급여죠. 지금 대기업 노조들이 귀족노라고 말을 듣는 이유는 이런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있다. 하는 그런 배경에서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 사내 하도급과 파견 근로자라는 이제 좀 비정상적인 근로 형태가 나오게 된 이면에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용 규모가 많은 사업장에서 많은 이제 정규직을 근로자를 했는데 경기가 나빠졌다. 근데 인력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러면은 기업으로서는 해고가 하기 힘드는 정규직을 많이 뽑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가끔씩 덜 뽑으려고 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 근로자니 사내 하도급이니 하는 형태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임금 구조와 또 이런 고용의 유연성, 탄력성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이런 이제 고용 형태가 나온 건데 이런 전제 조건들이 아무 없이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굉장히 풀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보호 대책하나로 이제 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든 또 사내 하도급 근로자든 간에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하자. 이런 이제 방안이 이제 나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그런 계획도 발표했었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구제가 물론 되는 거죠. 또 인권 많이 오르고 해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예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입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득권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정규직 노조에서도 사실은 이게 선뜻 동의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보호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따릅니다. 양면성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노조법의 주요 타임오프를 비롯한 이제 노조법의 주요 내용들, 또 이런 비정규직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가지고 결국 시행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틀을 확 깨자, 다시 만들자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순조롭게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MB 정부가 임기 말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총파업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어떤 이 세과시용 좀 정치적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국민 여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최근 이제 대한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약 80%가 이런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조 단체들의 그 정치 활동, 또 더 나가서 이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놓고서 이제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일선 이제 조합들의 조합원들도 이제 반대하는 게 많고, 그 탈퇴한 노조들도 뭐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선, 이런 정치 흐름, 이렇게 이제 노조 활동이 따라갔을 경우에 그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노조 단체들이 좀 흘려들지 마시고 유념하게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